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19차시 여러 가지 수열들이 시그마의 일반항 자리에 들어올 때 시그마를 어떻게, 즉 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시그마, 지난 시간에 시그마를 공부했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일반항 AK가 들어오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전에 공부했지만 등차수열이라면 AN은 어떻게 됩니까? n에 관한 1참수죠. 그래서 뭐 AN 플러스 B 이런 꼴이 나올 수 있고, 얘가 등비수열이라면 AN은 뭐예요? 지수함수죠. 그래서 뭐 R의 n제곱 뭐 이런 지수함수의 꼴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그 이외에 다양하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1참수든 지수함수든 여기에 어떤 함수의 형태가 온다, 함수식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오는 걸 다항식이 올 때, 다항식의 형태의 일반항을 가질 때 어떻게 시그마를 해결할까? 그 다음에 또 분수식의 형태가 올 때 일반항으로서 어떻게 그 일반항을 해결할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무리수를 포함하면서 무리식, 분수식, 무리식이 올 때는 어떻게 이 시그마를 해결할까? 그 다음에 뭐 로그식 이런 게 올 때, 또 뭐 이중근호가 올 수도 있어요. 이중근호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또 기타 뭐가 있냐면 또 중요한 건데 몇급수라고 해서 여기가 우리가 이 일반항 자리에 뭐 AK, BK 형태의 어떤 두 수열의 곱의 형태가 나오는데, 얘는 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고 등차 수열을 따르고, 얘는 등비 수열을 따르는 두 수열이 곱의 형태로 하나의 쌍으로서 일반항으로 존재할 때 그게 몇 급수라고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시그마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뭐에 대해서 할 거냐면 다항식이 올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즉 다항식이라고 하면 K에 관해서 다항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그마 자리에 뭐 3차 다항식을 얘기한다면 AK의 제곱, 세제곱 플러스 BK죠. K의 제곱 플러스 CK 플러스 뭐 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시그마의 성질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럼 얘네들 다 쪼갤 수가 있죠. 다 쪼개서 상수는 다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A 시그마 K 세제곱 플러스 B 시그마 K 제곱 플러스 C 시그마 K 플러스 시그마 D 이렇게 분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이 일반항 자리에 다항식이 온다라고 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시그마 K, 얘는 알 수 있잖아요. 얘가 뭐 첫 번장부터 n번째 항까지라고 하면은 뭐 ND 이렇게 바로 결정되니까 얘는 우리가 무시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실수배니까 앞으로 나왔고, 결국에는 시그마 K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시그마 K 제곱항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시그마 K 세제곱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자연수의 거듭제곱 수열, 자연수의 거듭제곱 수열, 그러니까 K의 n제곱꼴 이런 것들이 올 때 시그마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을 이게 정리한 게 이 세 가지예요. 자, 그 유도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단한 것만 하나 해주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쪽으로 외울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시그마, 자, 일반항 자리에 뭐가 왔냐면 K가 왔을 때예요. 일반항 자리에 K가 왔을 때. 그럼 K가 왔을 때는 우리가 펼쳐보면 K에 1부터 N까지를 넣어보면 1 더하기 결국에 뭐 하라는 거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땡땡땡 N까지를 다 더해보라는 거잖아요. 이거 무슨 수열이니? 그렇죠. 초항이 1이고 공차가 얼마인? 1인. 공차가 1이죠. 다.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죠. 그리고 항이 몇 개야? N개잖아요.
그러면 공식에 의해서 바로 뭐가 되니? 2분의 항수 n, 초항 1, 마랑 n 해서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자, 일반항 자리에 미지수 k가 왔을 때 시그마 k 공식이라고 할게요. 이름을 시그마 무슨 공식? 시그마 k 공식이라고 할게요. 시그마 k 공식 1에서 n까지의 시그마의 합은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꼭 기억을 하세요. 결과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분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쭉 외워볼게요. 두 번째는 이렇게 유도 과정을 선생님이 쫙 장황하게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따라가 보시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질문을 받고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결과를 외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일반항 자리에 k제곱이 왔을 때 일명 시그마 k제곱 공식이라고 하면 자, 시그마 k 공식은 2분의 n 플러스 1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뭐가 바뀌냐면 자, 일부가 바뀌죠. 분모가 뭐예요? 2가 아니고 뭐예요? 6. 그 다음에 위에 분자 부분은 뭐예요? n 플러스 1은 동일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2n 플러스 1이 더 추가되네요. 그죠? 그래서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항 자리에 뭐가 온다라고 하면 시그마 세제곱항 3차항이죠. 3차항 다항식으로 치면 3차항을 처리하는 방법이죠. 그때 시그마 k 세제곱 공식을 사용하는데 시그마 k 공식과 아주 유사하죠. 2분의 n 플러스 1은 그대로 있고 거기에다가 뭐가 추가됩니까? 이 전체를 뭐하라? 2제곱 하라가 더 추가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문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련된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그래서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시그마 k 공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그마 k 제곱 공식은 k가 1에서부터 n까지 간다라고 할 때 뭐라고 했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여기 n이 왔으면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2배, 이걸 2배에서 플러스 1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시그마 k 세제곱 공식은 n에서 1에서 n까지 k가 움직인다고 할 때 시그마 k 공식과 같이 2분의 n 플러스 1을 쓴 다음에 그 결과물에다가 뭘 쓰는 거예요? 2제곱을 더하라. 이게 공식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다항식, 일반항 자리에 다항식이 올 때, 즉 예를 들어서 2k-1이라는 1차 다항식이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얘를 찢어야 되겠지. 항이 두 개니까 찢을 거예요. 그리고 실수배는 바깥으로 내보내면 2 시그마 k 마이너스 시그마 1 이렇게 찢을 수 있겠습니까? k는 1에서 n까지, k는 1에서 n까지. 그럼 정리하면 2하고 얘는 시그마 k 공식 쓰면 2분의 n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1이 n개 있다는 거니까 이 둘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n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샥샥 날라가고 정리하면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이니까 날라가고 n제곱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시그마 k 공식을 써먹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죠. 시그마 6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k는 1에서 10까지로 제한을 이번에는 했네요. 숫자로 n자리에 10 숫자가 왔죠. 자, 그랬을 때도 우리가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내고 실수배는 바깥으로 나가게 여러분들이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읊어보면 6 시그마 k 제곱 마이너스 4 시그마 k 플러스 시그마 3으로 찢을 수 있겠습니까? k는 1에서 10까지, k는 1에서 10까지, k는 1에서 10까지 이렇게 찢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정리하면 되겠죠. 자, 얘가 뭐예요? k제곱 공식인데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잖아요. 근데 n 자리에 뭐가 있어? 10이 왔죠. 그럼 숫자로 바꿔 써야 되겠죠. 그럼 뭐가 돼 있어? 10, 11. 그 다음에 2n 플러스니까 2배 하고 플러스 1하니까 21 이렇게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가 되겠어요? 2분의 n 플러스 1인데 n 자리에 뭐가 왔어? 10이 왔으니까 10, 11 이렇게 정리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겠어요? 3을 10번 더했다라는 거니까 바로 30 이렇게 됩니까? 정리해서 쓰면 자, 6 있고 6분의 10, 11, 21 빼기 4, 2분의 10, 11 그 다음에 더하기 3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약분할 건 약분하고 여기 2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더
계산을 먼저 해보면 여기 공통인수가 10, 11이 있으니까 110으로 묶어내면은 여기 뭐 남아요? 21 남고 여기 뭐 남아요? 빼기 2가 남네요. 그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그 다음 플러스 30이 있는 거죠? 얘가 19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19, 19니까 2090 이렇게 되겠고 플러스 30이 돼서 2110 이렇게 2120 이렇게 되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런 문제를 만날 수 있죠. 1 플러스 2 플러스 땡땡땡 해서 20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일반항 시그마로 표현해 보니까 초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수니까 K겠죠. 그리고 K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20 해서 우리가 이 문제는 여러분들 해결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우리가 시그마 K 공식과 K 제곱 공식, K 세제곱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반항 자리에 뭐가 올 때 다항식이 올 때 우리가 시그마의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필수 예제 이거는 뭐 한번 여기까지 풀어볼까요?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풀어보면 자,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게 잘 들어. 자, 우리가 괄호 안의 것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죠? 이 괄호 안의 것을 먼저 해결하는데 여기서 변수가 뭔지를 볼게. 변수는 i죠, 얘들아. i가 변수예요. i만 변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계산하면 자, 시그마 i 플러스 시그마 1 이렇게 정리되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i는 1에서 k까지 i는 1에서 k까지 이렇게 찢어지죠. 그러면 얘는 i지만 시그마 k 공식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분의 n 플러스 1인데 n 자리에 k가 왔잖아. 그래서 k 곱하기 k 플러스 1 변수가 좀 다르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그 다음에 1을 몇 번 더 하라는 거예요. k번 더 하라고 하니까 1 곱하기 k에 대해서 k 이렇게 식이 정리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정리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2로 통분하면 k제곱 플러스 k가 되고 얘는 2k가 되겠죠.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2분의 k제곱 플러스 3k로서 우리가 이 안의 부분이 정리가 된 거 맞습니까? 이 안의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러면 전체 식은 추가하면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하고 요 안의 부분을 그대로 이게 나눠서 쓰면은 2분의 1 k제곱 맞습니까? 그 다음에 2분의 3 k 이렇게 된 상황인 거죠. 안에 것을 정리한 것. 그러면 또 시그마의 성질에서 2분의 1 바깥으로 나가고 시그마 k제곱 플러스 2분의 3 밖에 나가고 시그마 k 이렇게 정리되겠죠. 그리고 k는 1에서 n까지 k는 1에서 n까지 그럼 시그마 k 제곱과 시그마 k 공식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2분의 1 바깥에 나가고 2분의 n 플러스 1을 써주면 되겠고 플러스 2분의 3 나가고 여기 실수 6분의죠. 6분의 그 다음에 2n 플러스 1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 시그마 k 공식에 의해서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좀 지저분하기는 하겠지만 다 나오겠죠. 자, 하니까 얼마 12로 통분하면 6, 20이니까 위에는 분자를 그대로 쓰면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을 써주면 되겠고 여기는 4가 되잖아요. 분모가. 그러면 분자 분모에다 3을 곱하니까 9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러면 11로 하고 여기서 공통인수 뭐예요? n 플러스 1을 묶어내면은 n 플러스 1을 묶어내면은 우리가 요거와 요거를 더하면 되죠. 2n 플러스 1과 9를 더하면 되겠죠. 그럼 2n 플러스 10이니까 n 플러스 5라고 하고 바깥에 2가 나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면 분모는 6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하면 6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5 이렇게 식이 답이 정리될 수도 정리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항식이 올 때 시그마 k, k제곱, k세제곱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해봤고 필수 예제로서 k가 아니고 변수가 i라고 하더라도 k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시그마의 계산 두 번째 분수식이 올 때를 추가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